안녕하세요. 역사와 지식의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역사상 가장 빛났던 두 별 위청과 곽거병의 이야기를 다룬 사마천의 위장군 표기열전을 통해 영웅주의의 본질과 제국의 운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제111권 위장군 표기열전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사마천은 한 무제시대의 경랑 속에서 탄생한 두 명의 상이한 영웅상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이 기록은 마치 정교하게 그려진 이폭 재단화와 같습니다. 사마천은 이 대조를 통해 개인의 성품과 군사적 성공, 그리고 정치적 생존 사이의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텍스트는 영웅주의의 본질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북방 흉노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제국의 팽창이 가속화되던 시기였죠. 이 거대한 역사의 서막에서 두 명의 불세출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노비와 혜성이라는 키워드로 이들의 대조적인 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두 인물을 통해 과연 이상적인 지도자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위청입니다. 그는 평양공주 집안의 노비 출신으로 가장 미천한 곳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이 위자부가 황후가 되며 기회를 얻었지만 낮은 신분에서 겪은 고난은 그를 신중하고 수능적인 성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마천은 그를 인자하고 선량하며 겸허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위청의 리더십은 부하들에 대한 관대함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생존술도 뛰어났는데 승리의 공을 항상 황제와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당대의 선비들이 그를 따르려 할 때도 황제의 권한을 존중하며 월권을 피하는 철저한 자기 검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자제력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이감 사건입니다. 명장 이광의 아들 이감이 아버지의 죽음이 위청의 책임이라 여기고 공공연히 위청을 모욕하고 폭행했음에도 위청은 묵묵히 맡기만 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명예보다 조정의 안정을 우선시한 이 극단적인 자제력은 그가 험난한 무제시대의 정치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반면 곽거병은 혜성처럼 등장한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18세에 경력을 시작한 그는 타고난 특권 덕분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기존 관습을 무시하는 대담함을 가졌습니다. 곽거병의 용병술은 혁명적이었습니다. 흉노에게서 직접 배운 그는 소수 정예 기병으로 적의 심장부를 찌르는 전격전의 선구자였습니다. 보급을 최소화하고 적의 물자를 빼앗아 먹는 고위험 전략을 썼으며 이동 요새인 무간거를 활용하는 등 전술적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카리스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굶주리는 동안 진영에서 축국을 즐길 정도로 부하들의 안위에 무관심한 냉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숙부 위청을 모욕한 이감을 황제 앞에서 활로 쏴 죽인 사건은 그가 스스로를 법 위에 둔 존재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표로 비교해볼까요? 노비 출신의 위청은 인자하고 신중한 전략가였지만 귀족 출신의 곽거병은 오만하고 대담한 천재였습니다. 사마천은 이 둘 중 누가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이 어떻게 역사를 만드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네 번째 장 흉노와의 전쟁이 남긴 고사성어 유산입니다. 역사가의 붓이 문화적 기념비를 만든 사례들입니다. 흉노 미멸 하이가위. 흉노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어찌 집을 생각하겠냐는 곽거병의 이 말은 사적인 안락보다 공적인 의무를 우선시하는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이 말을 그대로 기록해 곽거병의 복잡한 내면을 독자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또한 흉노의 성산 난거서산의 승리를 새긴 복난거서는 장수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23세의 요절한 곽거병의 업적은 이렇게 언어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 역사가 사마천의 판결입니다. 권력과 행운, 그리고 운명에 대한 묵직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한 무제는 위청의 권력이 커지자 곽거병을 키워 견제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신하도 황제에게는 힘의 균형을 위한 도구이자 제국의 장기말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본질을 사마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장군의 마지막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중하고 겸손했던 위청은 정치적 음모에서 살아남아 천수를 누렸지만 그의 가문은 훗날 후계 다툼에 휘말려 멸족의 화를 당했습니다. 반면 눈부시게 찬란했던 혜성 곽거병은 영광의 정점에서 23세의 나이로 급사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교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청의 미덕은 가문의 영속적인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했고 곽거병의 오만은 군사적 실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마천이 사기 전체를 통해 던지는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 즉 이른바 하늘에 도라는 것은 과연 옳은가, 그른가라는 물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위청과 곽거병의 운명은 역사가 인과응보나 권선징악과 같은 깔끔한 도덕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의 결론을 완벽하게 예증합니다. 권선징악 따위는 없었습니다. 사마천에게 성공은 재능과 행운, 군주의 변덕이 뒤섞인 불공정한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열전이 남긴 영원한 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영웅의 삶을 통해 위대함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해 시대를 초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가의 붓끝에서 살아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까지 한나라 창공의 두 별 위청과 곽거병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지식의 것만 핥아도 핵심은 놓치지 않는 수박겉핥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